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권 차연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벡터의 뜻과 연산, 위치 벡터 관련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아주 간단한 이론, 내분점과 외분점의 위치 벡터를 통해서 공식을 증명을 하고 보여주고 뭐 개수합이 1이고 이런 것들 했잖아. 근데 이제 아마도 이 상황을 어떤 문제에 적용을 할 것이고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고 왜 이게 유용한지 이게 아마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합니다. 실제로 벡터가 갖고 있는 어떤 강력한 점은요,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힘든 또는 해결했을 때 굉장히 복잡한 거를 벡터를 활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이 위치 벡터의 개념, 오늘 배우는 내용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면서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4-9번부터 총 5개의 문항이 있는데 아마 강의를 듣지 않으면은 이 5개의 문항들이 다 어려울 거예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선생님이 좀 꼼꼼하게 진행할 테니까 사실상 뭐 문제 볼륨은 되게 작지만 하나하나가 되게 금쪽 같은 문제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하겠습니다. 삼각형 OAB의 3분 OA를 1대1 내분하는 점을 P, BP를 1대1 내분하는 점을 Q, 뭐 내분하는 점을 3대1 하는 점을 S라고 했을 때 벡터 OA, 벡터 OB를 이용해가지고 요걸로 표시하세요. 일직선 위에 있음을 보이세요. 뭐 이런 것들이야. 자, 뭐 문제는 읽어봤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O, A, B 이렇게 편 OA를 1대1 되면 뭡니까? 3등분해서 요 점이 문제에서 P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BP가 이렇게 있는데 BP를 1대2로 그럼 또 3등분을 해서 요 점이 문제에서 Q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AQ 여기에 중점을 문제에서 R이라고 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벡터 OR을 벡터 OA랑 벡터 OB를 통해서 표현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OS는 AB를 3대5로 AB를 3대5로 그러니까 3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이게 길이가 3이라는 뜻이 아니라 3대5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3대5로 여기 있는 문제에서 S입니다. 이런 점이 그래서 이렇게 벡터 OR, 벡터 OS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항상 기본이 되는 벡터. 자, 벡터 OA를 쌤이 문제에서 벡터 A라고 놓고 벡터 OB를 벡터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벡터 OP는 이것의 3분의 1이니까 요 벡터는 3분의 1 벡터 A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 OB가 벡터 OB니까 이건 벡터 B니까 그러면 내분점의 위치 벡터 공식을 통해서 벡터 OQ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이 벡터랑 이 벡터를 2대1로 내분한 점이니까. 그러니까 위치 벡터의 강력한 점은 모든 벡터의 시점을 5로 일치시키면은 종점에 관한 문제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대1이기 때문에 공식은 뭡니까? 3분의 2 곱하기 벡터 B, 2 벡터 B 더하기 1 곱하기 요거 3분의 1 벡터 A 이게 바로 벡터 OQ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벡터 OR은 뭡니까? 벡터 OA와 벡터 OQ의 중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정리 좀 하면은 9분의 1의 벡터 A 더하기 3분의 2의 벡터 B니까 이거랑 그 다음에 벡터 OA, 요 벡터 A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OR은 뭡니까? 벡터 OR은 이거랑 그 다음에 벡터 A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9분의 1, 9분의 9니까 9분의 10이니까 9분의 5 벡터 A 더하기 이걸 2로 나누면 3분의 1 벡터 B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위치 벡터 공식이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벡터 OS는 뭡니까? 벡터 A랑 벡터 B를 3대5로 내분하니까 벡터 OS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대5니까 8분의 5벡터 A 더하기 3벡터 B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끝. 자, 그 다음 이제 표현했어요. 끝. 그때 ORS는 한 직선 위에 있음을 증명하십시오. ORS 이게 일직선 위에 있음을 증명하세요. 이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OR하고 OS가 실수배 관계가 되면 일직선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실수배가 되면 평행한데 시점이 똑같기 때문에 일직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OR은 이렇게 생겼고요.
OS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잘 보니 이것은 9분의 1로 묶어내시면 여기가 5벡터 A 더하기 3벡터 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8분의 1로 묶어내시면 또 5벡터 A 더하기 3벡터 B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서로 실수배 관계죠. 몇 대 몇입니까? 요 벡터 곱하기 9분의 8분의 9 하시면은 얘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거 곱하기 8분의 9가 얘니까 이 값은 8대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8대 1.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벡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도형을 생각해봐요. 벡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벡터라고 생각하지 말고 삼각형이 있어 얘들아. 삼각형이 있어. 이걸 3등분을 했어. 그 다음에 연결했어. 또 3등분을 했어. 또 연결했어. 그 다음에 이걸 연결을 했어. 그 다음에 중점을 잡았어.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쭉 연결을 했어. 얘들아 이거 몇 대 몇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순수하게 중3 문제입니다. 중3 문제. 몇 대, 근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중3 문제지만. 이런 거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평행선 긋고 닮음 합동 막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벡터를 활용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두 벡터만 잡아서 평면상에 나온 모든 벡터를 그 두 벡터를 표현만 하시면은 평행한지 실수배인지 닮음인지 합동인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강력한 부분이에요. 자, 알겠습니까? 뭔가 조금 이렇게 감이 올랑말랑합니까? 올랑말랑합니까? 유제 풀어보면서 또 연습하시고. 자, 계속해서 그 다음 10번 또 볼게요. 네. 3면체 OABC에서 모서리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D, 선분 CD를 3대5로 내분하는 점을 E, 선분 OE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F라고 하자. 3면체니까 이건 이제 공간상에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네. 공간 벡터네, 공간 벡터. O라고 쓰고 A라고 쓰고 B라고 쓰고 C라고 써볼까,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AB를 1대2로, 그러면 뿅, 뿅. 여기가 D입니다, D. 문제에서 1대2로. 그 다음에 선분 CD를 3대5로, 3대5로, 뭐 이런 점. 여기가 3이고, 네, 여기가 5가 되고, 이렇게 3대5로. 이걸 문제에서 2라고 놨습니다. 그럼 선분 OE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자, 5부터 2까지. OE를 1대3으로 4등분한 거예요. 4등분을 해서 이 점을 문제에서 F라고 놨어요. 그랬을 때 벡터 AF를 벡터 A, 벡터 B, 벡터 C로 표현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비슷한 문제예요. 이게 이제 평면 벡터가 아니라 공간 벡터이기 때문에 다른 것 뿐이지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벡터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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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AF를 구하려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벡터 AF는 벡터 AO 벡터. 이게 뭐예요? 벡터 A의 역벡터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벡터 OF를 더하시면 되겠네. 맞나요? 이렇게. 그럼 이제 하나씩 구해보겠습니다. 벡터 OF를 구하려면은 벡터 OE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4분의 1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벡터 OE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벡터 OD와 벡터 OC를 5대3으로 내분한 점이니까 내분점의 위치 벡터 활용하시면 되겠네. 이게 하나씩 하는 겁니다. 벡터 OD를 구하려면 벡터 OA랑 벡터 OB를 이용해서 1대2로 내분한 점이니까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벡터 OA가 벡터 A고요. 벡터 OB가 벡터 B고요. 벡터 OC가 벡터 C니까 자, 그럼 벡터 OD부터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럼 옆선 A랑 B를 1대2로 내분한 점이니까 3분의 2 벡터 A 더하기 3분의 1 벡터 B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면은 이것도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막 2하고 1이 헷갈려. 당연한 거야, 처음 공부하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어려운 게 있어, 실제로. 수학적 사고력이 필요하고 상상력이 필요하고 응용력이 필요해서 어려운 게 있고 또 하나의 축으로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벡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낯설지 않습니까? 왜냐면 중학과정, 고등과정에서 벡터 비슷한 거 나온 적도 없잖아, 지금. 물리 시간에 조금. 근데 물리도 뭐 선택을 하지 않아가지고 물리 뭐 깊이 공부 안 한 학생 또 어색할 거란 말이야. 특히나 선행한 학생들. 뭐 여러분이 만약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선행을 했으면은 물리는 뭐 제대로 배운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려운 거지, 당연히. 근데 이게 어색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낯설기 때문에. 요거는
하면은 익숙해집니다. 특히나 이 내분점, 외분점 위치 벡터는 더더욱 어색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뭐랄까 스스로를 너무 주눅들지 말고 막 겁먹지 마시고 그렇게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뭐 어려워봤자 그래봤자 고등학교 수학이야. 그래봤자 고딩 수학이야. 뭐 네가 아무리 어려워봤자지. 막 이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달려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벡터 OD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OE를 구하면 OD와 OF를 5대 3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또 해보겠습니다. 벡터 OE는 이건 또 8분의 요 벡터에다가 3을 곱합니다. 여기다가 3을 곱하는 거면 여기서는 2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되고 여기다가는 5를 곱하면 됩니다. 더하기 5벡터 C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벡터 OF는 뭡니까? 이걸 곱하기 4분의 1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바로 한 번 쓸까요? 뭐죠? 해설지 쓰는 게 아니니까 벡터 OF는 따라서 여기다가 곱하기 4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끝났습니다. 질문이 벡터 AF를 물어봤으니까 AF는 요 벡터에다가 빼기 벡터 A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값은 8, 4, 32. 32분의 2벡터 A니까 쉽게 말하면 16분의 1 벡터 A인데 벡터 A에서 이걸 갖다가 빼주시면은 16분 빼기 벡터 A 하면은 마이너스 16분의 15벡터 A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더하기 32분의 1 벡터 B 더하기 32분의 5 벡터 C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예제 4-9번과 10번은 위치 벡터를 통해서 평면상의 두 벡터로 모든 벡터 표현하는 훈련. 공간 벡터는 공간상의 세 벡터. 이건 아직 공간 벡터가 이 정석 교재 후반부에 나오는데 교육과정상 공간 벡터가 교육과정에 빠졌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학교 내신이나 수능 같은 데에는 공간 벡터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간 벡터는 결국에는 평면 벡터랑 동일한 개념이에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공간 벡터라고 막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만 추가하면 돼요. 평면 벡터는 평면상의 두 벡터로 다 표현할 수가 있고요. 공간 벡터는 공간상의 세 벡터가 있으면 이것도 제한 조건이 있긴 합니다. 동일 평면상에 존재하지 않은 세 벡터가 있으면 이걸로 공간상의 모든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점점 더 확장이 돼요. 지금까지는 표현 방법을 배웠다고 치면은 이제 진짜 실전적인 내용이야. 이런 식이 있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는데 A, B, C가 있는데 그 A, B, C 어떤 내부점 P가 있어요. P가.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만족한대요. 그랬을 때 뭐 길이 B가 어떻게 됩니까? 넓이 B가 어떻게 됩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긴 식을 자 지금부터 해석을 할 겁니다. 해석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석을 할 겁니다. 뭐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방법이 해석하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은 위치 벡터를 활용하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잘 봐요.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구하는 강력한 방법. 요게 벡터 A야. 요게 벡터 B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벡터를 벡터 C라고 놓게 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벡터 C는 T 벡터 A 더하기 1-T의 벡터 B와 같은 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의 합이 1이 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가치는 뭐냐면 이런 두 벡터로 표현된 식을 하나의 벡터로 뿅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위치 벡터의 강력한 점은요. 벡터 두 개의 합 또는 차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벡터로 만들 수가 있어요. 벡터 두 개, 벡터 네모 벡터 더하기 세모 벡터의 합으로 표현된 거를 하나의 벡터로 뿅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이 벡터와 이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된 거를 이 벡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 이때 만드는 행위는 바로 개수의 합이 얼마가 되렵니까? 1이 되렵니다. 왜냐하면 내분점 또는 외분점 벡터니까. 그럼 이건 지금 세 벡터를 이용한 식이잖아요. 이걸 이제 푸는 방법이 뭐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시소의 원리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작용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뭐 굳이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전체적인 안목. 그러니까 벡터가 두 개로 표현된 거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위치 벡터를 표현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봤더니 뭐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만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넘겨가지고 두
두 개 하나로 한번 만들고, 두 개 하나로. B2, BC 이렇게 할게요. 5벡터 BA는 이걸 넘겨볼까요? 이거는 3벡터 BB 더하기 4벡터 PC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짜리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위치 벡터를 활용하면. 자, 알겠습니까? 그럼 두 개짜리 하나를 어떻게 만들까 봤더니 현재 이 개수합이 얼마입니까? 7이잖아, 7. 맞나요? 이 갖다가 7로 양변을 나누시면 됩니다. 7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덩어리는 하나의 수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벡터냐? 7분의 3 벡터 PB 더하기 7분의 4 벡터 PC. 자, 시점은 P 동일하네요. 이 벡터는 시점을 P, 종점을 M이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자, 지금 모든 벡터의 시점이 P로 일치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점을 P로 놓으면 이 종점 M이 뭐냐면요. B하고 C를,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겁니다. 요 BC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벡터 PM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벡터는요, 이 벡터는 벡터 PM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시점은 P, P가 어디인지 몰라요. 종점은 선분 BC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이 점이 종점이 되는 겁니다. 이 PM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PM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럼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지금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7분의 5 벡터 PA는 벡터 PM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식을 이제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 식의 의미가 뭡니까? 벡터 PM과 벡터 PA는 서로 실수배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서로 평행합니다.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평행하고 일직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P하고 M하고 A가 전부 다 일직선상에 있으므로 P가 여기 어딘가에 P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길이비도 구할 수가 있죠. 길이비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PA 벡터에 7분의 5를 하면은 PM 벡터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M 벡터는 PA 벡터의 크기의 7분의 5야. 방향은 반대고. 그러면 요 길이가 7, 요 길이가 5가 되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PA 벡터에 7분의 5를 하면은 PM 벡터가 되고 방향은 반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자, 그래서 직선 AP와 BC의 교점, AP와 BC의 교점. 요 M을 문제에서 이제 2라고 놓은 거야. 요거 2라고 놓은 겁니다. 요 M이 2가 되는 거야, 지금. 요 M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질문 B2 대 EC의 값을 구하십시오. 정답은 4대 3. 자, 어렵지 않죠? 네, 4대 3. 두 번째, BCP. 요 삼각형의 넓이. CAP. 요 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ABP. 요 넓이들을 계산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냥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왜냐면 이게 길이비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봐요. BCP. 자, 큰 삼각형 ABC 넓이를 S라고 나올게요. 이렇게. S라고 나올게요. 그냥 여러분들, 삼각형 BCP는 넓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BCP 넓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전체 넓이에 높이가 이게 7대 5니까 전체 12대 5가 되는 거기 때문에 12분의 5S가 되는 거죠. 왜냐면 전체 넓이가 S면은 밑변이 똑같기 때문에 높이가 지금 12대 5가 되는 거니까 12분의 5S 되는 겁니다. BCP. 되겠어요? 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넓이는 얼마일까요? 이 넓이? 이 넓이는 얼마일까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더하면 전체 삼각형이 되는데 높이는 똑같고 밑변이 4대 3이니까 이 넓이는 7분의 3S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PC의 넓이, 이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자, 삼각형 APC의 넓이가 됩니까?
7분의 3s에다가 이게 7분의 3s잖아요. 그 다음에 값이 5대 7이니까 12분의 7 곱하기 12분의 7 하시면은 없어지고 없어져서 이 값은 뭐 12분의 3s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s에서 이것 빼고 이것 빼면은 12분의 4s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5대 3대 4, 5대 4대 3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5대 3대 4가 맞겠네요. 이렇게. 자, 어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식을 해석을 해서 이게 지금 다 위치 벡터의 간단한 개념 중에서 한 겁니다. 개수합이 1이다, 일직선상에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네. 삼각형 OAB의 변 OA, OB의 각각 PQ를 OP는 PA가 3대2, OQ가 QB, OQ도 QB는 5대1 되도록 잡는다. 이런 건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씩 확인하는 게 제일 간단하겠네요.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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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B. OA, OB에 자, OP 대 PA가 3대2야. OP 대 PA 3대2니까 뭐 이런 점을 P라고 넣겠습니다. 3대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3대 2. 그 다음에 OQ 대 QB가 5대 1이야. 뭐 이런 점이 이제 Q가 되는 겁니다. 이게 5대 1. 이게 네모나 동그라미 쓰는 이유는 실제 길이가 5가 아니에요. 실제 길이 B를 쓴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5라고 써버리면 되게 이상해져 문제가. 뭐 이렇습니다. 이 3대 2니까 길이가 5고요. 여기 5대 1이면 길이가 6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길이를 쓰는 거랑 되게 조심해야 돼. 자, 됐죠? 질문이 뭐냐? AQ랑 BP. AQ가 이 녀석이고 BP가 이 녀석일 때 그 교점을 문제에서 R이라고 놓은 겁니다. 그때 선분 OR의 연장선, 선분 OR의 연장선이 여기랑 만나는 이 점을 문제에서 S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지금? 그래서 벡터 OA랑 벡터 OB를 통해서 벡터 OR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AS 대 SB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 몇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어떤 식으로 탈 수가 없냐면은 벡터 OS는요 무조건이야. 벡터 OA랑 벡터 OB의 종점을 연결한 내분점상의 S가 있잖아. 그럼 반드시 벡터 OS는 T 벡터 A 더하기 1-T의 벡터 B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T 값만 구하면 이게 몇 대 몇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왜냐면 내분점은 개수합 1이기 때문에. 자,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벡터 OR은요, 잘 보면은 이렇게 생긴 벡터와 이렇게 생긴 벡터를 통해서 표현했을 때 이게 일직선상에 있으므로 개수합이 1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 되게 신기하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벡터는 벡터 A니까 뭐 S 벡터 A 더하기 이 벡터는 6분의 5 벡터 B니까 1-S의 6분의 5 벡터 B라고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종점을 연결한 거 상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와, 그럼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또 벡터 OR은 이렇게 이게 뭡니까? 5분의 3 벡터 A 5분의 3 벡터 A 그 다음에 벡터 B 여기다가는 U를 곱하고 더하기 여기는 1-U를 곱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 어떤 관계냐? 이거는 똑같은 벡터죠. 똑같은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는요. OR과 OS가 서로 실수배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벡터에다 실수배를 하면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현재 이런 상황인 거야. 이거 가지고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요 U랑 S를 먼저 구해볼게요. 구하는 방법. 자, 문제가 이제 벡터 OR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왜냐면 벡터 A랑 벡터 B가 일직선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벡터랑 이 벡터가 똑같으려면 벡터 A 파트끼리 완전히 똑같고요. 벡터 B가 있는 파트끼리 완전히 똑같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앞에 개수 s가 5분의 3u하고 똑같아요. 식 하나. 그 다음에 이거 똑같아야 됐네요. 따라서 1-s에다가 6분의 5를 곱한 게 1-u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u 자리에는 3분의 5s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3분의 5s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넘기시면은 3분의 5에서 6분의 5를 빼니까 6분의 5s가 되고요. 1에다가 6분을 빼니까 6분의 1이 돼서 s는 5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s에다가 5분의 1 대입하면 이 값이 뭡니까? 5분의 1에 이 5분의 1 벡터 a 더하기 여기는 5분의 4가 되죠. 6분의 5니까 여기는 3분의 2 벡터 b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1번이 답이죠. 되게 강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강력한 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제 위치 벡터 개념을 통해 가지고 한마디로 뭐야? 일직선상에 있다는 사실만 이용해 가지고 개수합 1인 것만 이용해서 이 엄청난 정보를 얻어낸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러면 여기 t 값을 구할 수가 있느냐? 구할 수가 있죠. 왜냐면 이게 이런 꼴이니까 쉽게 말하면 요 개수랑 요 개수의 합이 언제나 1이 돼야 돼.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요 벡터의 실수배하고 똑같기 때문에 5분의 k 벡터 a 더하기 3분의 2k 벡터 b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이게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야. 요 벡터의 실수배가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럼 뭐가 성립합니까? 그렇죠. 얘가 t고요. 얘가 1-t니까 이거 개수를 합하면 1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5분의 k 더하기 3분의 2k를 더하면 1이 됩니다. 15분의 통분할 수 있겠네요. 15분의 3에다가 10 하니까 13k가 1이므로 따라서 k는 13분의 15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 k 13분의 15를 여기다가 13분의 15를 집어넣으니까 이 값은 13분의 3 벡터 a. 자, 또 여기다 13분의 15를 집어넣으니까 약분하면은 더하기 13분의 10 벡터 b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대 b를 몇 대 몇으로? 크로스로 해서 10대 3으로 내분한 점입니다. 정답은 10대 3이에요. 3대 10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10 더하기 3분의 10 벡터 b 3 벡터 a잖아, 지금 이 식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10대 3으로 내분해야지만이 10 더하기 3분의 10 벡터 b 더하기 3 벡터 a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 벡터 개념을 활용하면은 특히나 길이의 b나 넓이의 b를 구하는 문제를 풀 때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바로 개수합이 얼마이다 1이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풀어보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공간 벡터 문제인데 뭐 공간 벡터 문제도 사실은 평면 벡터랑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떤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이런 얘기 해볼까? 차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차원. 점은 0차원. 얘는 1차원이야. 위아래로 왔다 갔다 1차원. 어떤 평면상에서 어떤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2차원이라고 부르잖아요. 2차원. 그러면은 요 1차원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점을 표현하는 거. 벡터로 치면 벡터 A 하나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는 평면상의 두 벡터를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말하는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상에서 뭐 베이시스가 되는 세 개의 벡터를 통해 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좌표를 표현하면 나중에 이제 공간도형 공간좌표로 나오는데 x, y, z로 점을 찍을 수가 있고 됩니다. 그럼 이제 3차원까지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공간이 3차원이잖아. 근데 이제 4차원, 4D, 4차원, 뭐 5차원, 땡땡땡 n차원. 이런 n차원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머릿속에 상상할 수도 없어요. 실제로 뭐 이제 물리 시간에 뭐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이런 거 배우면은 4차원 세계는 시공간이야 막 이러면서 시간도 하나의 축이고 공간은 3차원이기 때문에 뭐 4차원으로 본다. 뭐 5차원도 시간이 뭐 x축, y축 있으면 5차원이다. 이런 식으로 확장하지만 100차원 이런 거는 이제 물리학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수학적으로는 풀 수 있습니다. 100차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100차원은 수식으로 예쁘게 풀 수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차원의 확장의 개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벡터입니다. 벡터.
벡터. 그 다음 뭐 필요하면은 나중에 연산을 할 때 교육과정 아닌데 행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행렬을 이용해가지고 뭐 n 곱하기 n 행렬을 이용해가지고 뭐 연산들도 할 수가 있고 뭐 행렬. 그 다음 뭐 그러니까 이게 다 선형대수학 공부할 때 나오거든요. 선형대수학. 뭐 변환 이런 것들. 하여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벡터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평면 벡터나 공간 벡터나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럼 4차원, 5차원, 100차원 벡터도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생각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직육면체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직육면체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직육면체를 그려보겠습니다. A, B, C, D, E, F, G, H에서 A, B의 중점을 M, 뭐 A, B, C, D, E, F, G, H 이렇게 A, B, C, D, F, G, H A, B, C, D랑 E, F, G, H가 각각 맞물려 있어요. 자, A, B의 중점을 M이라고 잡고 모서리 F, G의 중점을 N이라고 잡고 선분 AN과 평면 DEM이 만나는 요 점이 있는데 그 점을 P라고 놨습니다. 그때 AP 대 PN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AP 대 PN. 네. 요것의 B가 몇 대 몇인지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것도 이제 공간 벡터냐 공간상의 모든 벡터를 벡터 3개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또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건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일단은 연습을 잠깐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벡터를 선생님 벡터 A라고 놓고요. 이렇게 생긴 벡터를 벡터 B라고 놓고요. 이렇게 생긴 벡터를 벡터 C라고 놓으면은 공간상의 모든 벡터는 이 세 벡터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벡터 AN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벡터 AN을 구하려면은 A에서 E로 갔다가 E로부터 F로 갔다가 F로부터 N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A부터 E로 가면은 벡터 C, E로부터 F로 가면은 벡터 A, 그 다음에 F로부터 N을 가면은 벡터 B의 반절. 맞습니까? 따라서 이 값은 벡터 A 더하기 2분의 1 벡터 B 더하기 벡터 C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벡터 AP를 표현하는 게 문제인데 이 벡터 AP를 잘 보면은 어떤 상태냐면은 요렇게 삼연체가 하나가 보이나요? 그 삼연체 상의 한 점이 P예요. 그리고 그 값은 AN이란 벡터의 실수배입니다. 그러니까 벡터 AP는 뭐냐면은 실수배야, 실수배. K 벡터 A 더하기 2분의 1 벡터 B 더하기 2분의 K 벡터 B 더하기 K 벡터 C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K 값이 얼마인지만 알면 우리가 몇 대 몇인지를 구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때 사용한 아주 중요한 이론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따라오세요. 공간상에서 어떤 삼연체 하나를 상상을 할게요. 삼연체 하나를 상상을 하겠습니다. 이걸 O라고 놓고요. 이걸 A라고 놓고요. B라고 놓고요. C라고 놓을게요. 벡터 OA를 쌤이 벡터 A라고 놓고요. 벡터 OB를 벡터 B라고 놓고 벡터 OC를 벡터 C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점을 P라고 놓고 난 지금부터 벡터 OP를 한번 구해볼 거야. 단 공간상의 모든 벡터는 세 벡터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벡터 OP를 벡터 A, 벡터 B, 벡터 C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확실한 거는 벡터 OP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벡터 A 더하기 벡터 AP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난 벡터 OP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벡터 OA, 그다음에 벡터 A 더하기 벡터 AP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벡터 AP라고. 벡터 AP라고 이렇게. 근데 이 AP가 지금 P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잘 모르겠잖아.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이 벡터 AP는 A, B, C로 만들어진 평면상에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 벡터와 요 벡터만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 벡터가.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벡터가 뭡니까?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입니다. 여러분, AC 벡터가 뭡니까? 벡터 C 마이너스 벡터 A가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벡터와 이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 AP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벡터 A고요. 그다음 요 벡터는 M의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 더하기 N의 벡터 C 마이너스 벡터 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 벡터와 요 벡터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벡터의 실수배, 이 벡터의 실수배에 대해서 더하고 지지고 볶으면은 요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MN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식은 벡터 A 앞에 있는 개수를 싹 묶으시면은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이라고 쓸 수 있고요. 더하기 M 벡터 B라고 쓸 수 있고요. 더하기 M 벡터 C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M이 얼마고 N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이 동그라미, 요 세모, 요 네모는요 반드시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네모가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하고 N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이거 더하면 1인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세 벡터의 종점을 지나는 평면상에서 한 점을 종점으로 가는 벡터는 그 세 벡터를 표현했을 때 개수의 합이 역시 1입니다. 마치 평면상에서 아까 위치 벡터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내분점과 외분점, 양 끝점을 연결한 선분상을 종점으로 가는 벡터가 개수의 합이 1인 것처럼 공간상에서는 얘가 성립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잘 봐요 이제. 잘 봐요. 내가 지금 벡터 AP를 찾고 싶은 거야. 근데 벡터 AP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무조건 벡터 AE, 벡터 AM, 벡터 AD를 이용해서 만드는 종점상의 P가 있잖아.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표현했을 때 개수합이 무조건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요. 벡터 A의 반절, 2분의 1 벡터 A예요. 요건 뭡니까? 벡터 B. 요건 뭡니까? 벡터 C.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 AP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2분의 1 벡터 A 곱하기 얼마 표현했을 때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이 합이 무조건 얼마가 됩니까?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AP를 방금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 이거를 이런 꼴로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말씀입니까? 자, 2분의 1 벡터 A를 만들어야 돼. 그럼 이 값은 2K의 2분의 1 벡터 A. 얘는 B. 2분의 K의 벡터 B. 여기는 벡터 C. 벡터 C의 K.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벡터 AP가. 그런데 요 세 벡터의 종점을 이용해서 만든 벡터니까 이거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2K, 3K 더한 다음에 2분의 K. 그러니까 2K 더하기 2분의 K 더하기 K. 다시 말하면 2분의 7K가 되네요. 요 값이 1이 되므로 K는 7분의 2가 돼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K가 7분의 2가 되어야 되므로 K가 7분의 2가 되어야 되므로 다시 말하면 K가 무슨 말입니까? 요 벡터를 7분의 2 배하면 요 벡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벡터를 7분의 2 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역시 몇 대 몇입니까? 당연히 2대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끝. 자, 알겠습니다. 기가 막히니까 오늘 배웠던 내용에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개수의 합이 1인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최종적으로 그걸 통해서 길이의 비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치 벡터의 어떤 강력한 점이고요. 사실상 위치 벡터가 굉장히 큰 볼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응용 문제가 많아서 그렇지 개념은 간단해요. 내분점, 외분점, 위치 벡터를 공식으로 공부하자 끝! 이것이거든요. 근데 활용한 형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시간부터 연습 문제를 푸는데 연습 문제를 풀면서 또 추가적으로 좀 다지기 작업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